오늘 한 줄 팁은 말씀드린 대로 한일 경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강의하면서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올해 채용 시장이 어떻게 될까? 대부분은 걱정이 돼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용 시장에 불이익이 있을까? 그러니까 채용 규모가 줄어들까?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자,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최고상에서도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서 그 답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자료를 보시고 계신데, 요 기사는 한국일보 8월 7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기사죠. 제목이 이거예요. 삼성 모든 반도체 소재 탈일본 플랜. 그러니까 일본의 소재를 안 쓰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일본산 소재나 화학약품 220여 개를 추렸어요.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이것들은 국산화를 하거나 아니면 제3국산, 그러니까 제3국에서 생산하는 거를 가져오는 쪽으로 바꾼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 위해서 TF가 이미 가동이 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고심 끝에 결정을 한 것인데, 일단 그 소재라는 거기 때문에 교체 기간이 보통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메인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 건너가 찾아온 해법은 결국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 및 글로벌 대체화였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가 첫 번째 대책입니다. 그죠? 첫 번째 대책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있어요.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의 독한 판단 아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독한 판단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 일본 기업이 제3국을 통해서 수입하는 것도, 그러니까 일본산 소재나 화학약품을 제3국을 통해서 수입하는 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삼성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느낀 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실하게 갖추겠다라는 게 이번 전략 같아요.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했던 두 번째가 이겁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을 일관 생산 체제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두 가지입니다. 그죠? 대책이. 첫 번째는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 이거는 단기 내지는 중기적인 대책이 되겠죠. 그리고 생산 공정을 일관 생산 체제로 바꾸는 방안은 이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대책이 어떠한 영향을 줄 거냐라는 거죠. 특히 올 하반기에 채용 시장에 영향을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죠. 채용 규모의 불확실성은 물론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부정적이죠. 근데 제가 판단해 보면 그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는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건데, 뭐냐면 반도체 비전 2030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많이 그 정보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에 바쁜 부서는 구매팀이 좀 바쁘고요. 다른 조직들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정상적으로 일상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 반도체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이유는 그겁니다.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메모리 이외에 비메모리를 세계 1등으로 키우겠다라는 게 비전 203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비메모리 중에서도 시스템이나 파운드리나 아니면 그 패키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규모도 되고요. 그죠? 그래서 세계 2, 3위 정도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균형적으로 그래도 사업 구조가 돼 있고, 비메모리 쪽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 한일 경제 전쟁의 영향이 그렇게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주변에 아는 분들의 정보를 종합해 봐도 여러분이 그 채용 규모가 줄을 것처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저는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SK 하이닉스는 사실은 메모리 비중이 95%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메모리 시장이 사실은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이 조정 국면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기사를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막 80% 이상 줄어들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메모리 시장이 호황기로 들어서지 않는 한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호전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올 하반기에 채용 규모를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게 걱정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차이점이 있고요. 오히려 저는 이러한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쪽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채용이 확대될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 같은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대책이 진행이 되면 재료나 금속 전공자들은 기존보다 더 많이 뽑을 거고요. 또 하나, 화학이나 화공 전공자들도 더 많이 뽑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전공이 재료나 금속 아니면 화학이나 화공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더 채용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내가 입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대책은 일관 생산 체제로 바꾸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장기적인 대책으로 간다라고 그러면 아마 설비 쪽에 대한 기계 전공자와 물리 전공자도 기존보다 더 많이 뽑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계나 물리 전공자들한테도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반도체와 관련되는 기업들의 채용 흐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산화를 하는 게 지금 메인 대책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그 소재 기업 또는 화학 기업 아니면 설비 기업 이런 쪽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거에 따라서 채용 규모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놨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쪽보다는 채용이 확대되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채용 규모가 늘어날 거라는 이런 쪽에 오히려 포인트를 맞춰서 기존에 생각했던 대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오늘 한 줄 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너무 카더라 통신에 좌우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차분하게 해오던 대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올 초에 현대자동차가 이미 발표를 했죠. 전기공채를 폐지하고 상시공채로 바꾼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사실 이번 상반기에 이미 실행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수시채용에 지원해서 진행하신 분들도 있고 일부 제가 또 합격했던 분들도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어제하고 오늘 걸쳐서 SK에 대한 기사도 나왔어요. 그죠? 3년 내에 공채를 폐지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시채용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거죠. 한 번에 바꾸면 일단 그 임팩트가 좀 있으니까 3년 동안 단계적으로 공채 비용을 축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예정대로 하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공채를 30% 줄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를 채용한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70%는 공채에서 뽑고요. 30%는 수시 채용으로 뽑겠다라는 거고 3년 동안 그걸 단계적으로 조정을 해서 3년 후에는 수시 채용을 100%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건데 실제로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상시 채용하고 SK의 수시 채용이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거를 제가 세 가지 영향으로 좀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채용 규모가 축소될 거라는 거는 확실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기업들이 내세우는 게 이제는 공채 아니고 꼭 필요한 직무만 그때그때 수시로 채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결국 우리 사업부에 우리 직무에 필요한 인력만 그때그때 뽑겠다라는 거니까 소규모의 채용이 될 거고요. 결국 소규모의 채용이 모아진다 그래도 현재처럼 공채를 하는 거에 비하면 채용 규모는 축소될 게 확실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또 하나 주목하는 거는 그 채용의 실무를 본사의 인사팀이 아니고 현업의 인사팀으로 옮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본사의 인사팀이 채용에 대한 가이드도 마련하고 채용에 대한 실무도 다 관장했다라고 그러면 이제는 본사의 인사팀은 채용에 대한 가이드만 설정해서 지침을 주고요. 실제 채용에 대한 실무는 현업 인사팀으로 이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업 인사팀은 사실은 본사 인사팀의 본사 인사팀에 비해서 소극적인 채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왜요? 여기서 현업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사업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의 사업부 아니면 그 LG의 사업본부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결국 사업본부나 사업부의 인사팀은 우리 사업부나 우리 사업본부의 그 이익
그러니까 수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인 채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합치면 채용 규모가 줄 거라는 거는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영향은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생신입으로 도전을 하는 것보다 경력이나 중고 신입을 더 선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 수시 채용을 하면서 현대자동차나 SK가 내걸은 건 그거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필요 인력을 수시에 그때그때 채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무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직무 적합형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결국 직무 역량이라는 거는 직무 경험을 중시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신입사원으로 지원하는 여러분 가운데 직무 경험을 이렇게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오늘도 그 질문을 보면 인턴에 대한 얘기, 직무 경험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신입으로서는 직무 역량, 직무 경험에 대한 거를 어필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직무 경험이 있는 경력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 다니면서 대기업을 다시 준비하는 중고 신입,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유리한 게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수시 채용으로 바뀌면서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신입사원 채용은 사실은 직무 적성 검사가 있잖아요. 2단계에. 근데 직무 적성 검사의 허들이 낮아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직무 적성 검사를 아주 안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다 그래도 조금 허들을 낮춰서 볼 수 있고, 아니면 적성 검사는 안 보고 인성 검사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직무 적성 검사에 대한 허들이 낮아지게 되면 사실은 경력이나 중고 신입이 가장 준비하기 어려운 게 적성 검사 준비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시간을 투입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직무 적성 검사의 허들이 낮아진다는 의미는 경력이나 중고 신입이 그만큼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기업에 다시 도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오히려 직무 경험을 내가 어필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면 경력이나 중고 신입의 대기업 입사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지금 여러분이 취업을 준비할 때 이력서도 써야 되고 자소서의 스토리도 써야 되고 면접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3단계가 사실은 필요한 자료들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제는 이력서보다는 자소서, 또 자소서보다는 면접이 훨씬 더 중요한 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을 어떻게 내가 볼 거냐가 사실은 취업을 결정하는 핵심 단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걸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을 면접 보는 그 수석이나 임원이 지금까지는 이런 거였어요. 대기업에서 면접을 보면 수석이나 임원이 내부서에 근무할 인력을 직접 면접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부서에 근무할 인력을 면접을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면접을 보더라도 이 친구가 합격하면 내 밑으로 와서 우리 부서에서 일을 할 친구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만약에 수시 채용이 되게 되면 필요한 직무에 필요 인력만 채용을 하는 거니까 내가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들어가서 일할 부서를 책임지는 수석이나 임원이 직접 면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원이나 수석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 내가 직접 데리고 일할 신입사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면접이 심층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직무 역량에 대한 심층 검색, 그 다음에 승부근성이 있는가, 독종에 대한 개념이죠. 자, 그런 것들을 지금의 면접보다도 훨씬 더 시간을 투입해서 훨씬 더 심층적으로 검증을 할 거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중요성, PT 면접과 인성 면접에 대한 중요성이 어찌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영향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채용 규모가 축소될 거다. 또 신입보다는 경력이나 중고 신입이 더 유리할 거다. 이런 거. 또 세 번째, 이력서, 자소서와 그 연결되는 면접이라는 것이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건데, 자, 이거를 종합하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대책, 방안은 이겁니다. 어쨌든 올 하반기나 빠른 시간 내에 승부를 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어쨌든 수시 채용의 이런 트렌드는 앞으로 다른 그룹한테도 다른 기업한테도 확산이 될 거기 때문에 수시 채용이 더 많아지기 전에, 그러니까 정기 채용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취업에 대한
승부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앞으로 수시채용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취준생 입장에서 준비를 해야 될지 요거는 저도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팁이고요. 실제로 여러분한테 어떤 컨셉을 잡고 취업을 준비하는 그 마인드를 잡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